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5년 만에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 시장에서 큰 반등이 나왔고 이게 또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20조 이 선물 보따리를 어떻게 풀지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팅크플로우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말 이 소식 하나에 시장이 굉장히 불을 맞습니다. 뿜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정확하게 좀 출장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달 이건 회장 일주기 추모식에서 뉴 삼성을 좀 선포하면서 관련된 행보가 좀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삼성을 위한 국내 시장 밑그림을 좀 그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재진과 만난 출국 전에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미국 내 파운드리 투자 결정과 관련돼서 여러 미국 파트너를 만날 예정이다라는 어떤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큰 모습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지난 5월에 170억 달러, 약 25조 규모의 미국 파운드리 공장 증설에 대한 이 투자 계약 발표 이후에 후보지를 놓고 좀 조율 중이었는데 현재 미국의 오스틴 공장이 1공장이 있는데 이 텍사스 주변에 있는 그 오스틴 공장과 이 테일러 후보지를 놓고 최종 조율 중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특히 미국 워싱턴 정계 고위 인사도 미팅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주요 업체 또 공급망 미국 정부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료 관련돼서 추가 자료 요청도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어떤 대외적인 어떤 인사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챙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반도체 관련 정보 공개 요청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대비하고 TSMC에 뒤져 있는 이 미세 나노 공정에 대한 어떤 경쟁력에서 1년 동안 좀 미뤄왔던 이 부지 선정이 더 이상은 미뤄질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주목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지금 이제 어떻게 가장 사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확정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 결정이 된다면 저희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받을까가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 업종들에 대한 수혜가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 관련주를 좀 일부 수급과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관련 내용과 함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ENF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동진세미con과 더불어서 반도체 핵심 공정, 화학 소재 업체인데 외국인이 전일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동진세미con은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도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첨단 장비 업체인 한미 반도체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 이틀 연속 돈방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원익 IPS 증착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기관이 7거래일 만에 매수하는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테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 업체죠. 테스 역시도 외국인 4일 연속 매수를 보였고 기관이 10월 25일부터 누적적으로 전일 기준 23만 주 가까이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었고요. 유진테크도 외국인 2일, 기관이 10월 25일부터 약 30만 주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양 ENG 역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 공장 건설의 필수 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관련된 기업도 외국인 4거래일, 기관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시그네틱스도 외국인 4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고요.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인 SFA 반도체도 외국인 4일, 기관이 이틀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월덱스 역시도 반도체 장비와 웨이퍼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외국인이 이틀 연속, 기관이 10월 25일부터 누적적으로 약 43만 주 가까이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코미코라고 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정과 코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코미코 역시도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 거의 독점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관련된 기업도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장비 업체 쪽을 좀 집중하시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함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지금 집중해서 지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제는 참 좋았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요즘 반도체 바닥론도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어제 이재용 회장의 횡보라든가 또 이 제2의 파운드리 공장 용지 확정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축발점이 되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 주가가 너무 하락을 했었고 이 다운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장비 업종과 반도체 대형주들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틀 연속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 중심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를 보였고 물론 장비 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 유입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다운 사이클에 대한 주가 하락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측면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현재 주가 수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전면적인 저가 매수의 시점을 두고 관심을 갖는 측면이 바람직하다. 역시 이정 회장의 미국 방문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어느 정도는 정말 바닥론이 맞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신 것 네. 같은데 그래도 사실 뭐 후공정 쪽이나 소부장 쪽은 변동성도 있는 편이고 네. 앞으로 어떤 뉴스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반도체 투자를 염두에 둬야 되는지 그런 앞으로의 전략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환경 자체가 지금 부정적인 요소가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반세 수혜를 보았던 이런 PCCO도 올 3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양호했던 데이터 센터도 낮은 피크 가동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서 투자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 이정 회장의 대미 방문 이후 결과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신공장이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발판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초미세 공정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이 미국 이정 회장이 갔다 와서의 결과가 나오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최종 후보지 파운드리 공장 후보지가 1년 동안 교착된 상태입니다. 빨리 좀 결정이 되고 또한 세대 지원주까지 확정되는 그런 텍사스 주의 어떤 부지 전략이 맞아떨어진다면 일단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신규 20억 규모의 네. 이런 공장 선정이 되진다면 입지가 좀 공고해질 전망이고 또 주가도 역시 장비 업종과 더불어서 서서히 상승 기조로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방문 결과가 나온 뒤에 네. 대응을 해도 크게 늦지는 네.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가 주를 이루기는 했지만 삼성 그 가운데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SDI 쪽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또 붙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배터리 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먼저 리비안이 10월 지난주에 상장을 했죠. 최근 리비안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벽 끝난 주가 수준도 149달러, 네. 약 그냥 17, 8만 원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테슬라 이후에 시가총액 2위 업체로 공고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기 픽업 트럭 R1T를 출시했고 다음 달에는 SUV 차량 R1S를 시장에 내놓을 계획으로 있죠. 향후 10년 동안 매년 최소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외부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역시 리비안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리비안이 삼성 SDI의 원형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이 테슬라도 역시 공급을 받고 있고 리비안과 루시드 모터스타 공급처의 다양화를 좀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SDI에서도 올해 7월 미국 진출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새로운 배터리 공장 후보지를 좀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한다면 삼성 SDI의 보수적인 어떤 투자 성향을 감안했을 때 좀 공격적인 어떤 고객사 추가 확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삼성 SDI의 어떤 공급처 확대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어집니다. 네. 사실 삼성 SDI가 그동안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룸이 많다라는 게 네. 항상 강점이었는데 지금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어제 3%대 넘게 상승을 네. 했죠. 모더나와 관련 지금 만나게로 예정은 되어 있다라는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점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이재용 회장이 지난 8월에 가석방 출소 이후에 이 백신 관련된 여부를 굉장히 체크를 많이 했는데 모더나의 백신 생산을 대량적으로 좀 구축할 수 있는 정부의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좀 강했습니다. 단순 모더나와의 어떤 수탁사와 위탁 생산 기업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최근엔 모더나 CEO와 화상 통화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로서 백신과 바이오 사업의 파트너로서의 격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출장에서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더나의 대량 백신 생산 체제를 좀 공고히 하고 서로의 사업 파트너로서의 어떤 그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출장과 관련해서 반도체 또 바이오, 배터리 부분까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있었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의 시간입니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이 모멘텀 있는 반도체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하이텍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에 편승해서 DB그룹 안에서 알짜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 TV와 가정용 전력관리 반도체, 또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등의 주력 제품 수요가 폭증하면서 창사 이래 최고 호황을 맞았습니다. 이번 3분기 매출 분기 최고 실적을 새로 썼고요. 영업이익률도 36%로 역대 분기 중 가장 높은 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요즘 라인도 연일 풀가동 중인데다가 내년 3분기까지도 수주 물량이 꽉 차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생산량을 웨이퍼 기준 4만 장 가까이 늘렸음에도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웨어러블과 사물 인터넷 등 신규 수요가 촉발한 8인치 파운드리 호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반도체 8대 공정 중 증착과 금속 배선 공정에 쓰이는 원자층 증착, 물리적 증착 공법의 핵심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원자층 증착 공법에 사용되는 캐니스터와 초음파 레벨 센서 등입니다. 이 제품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95%로 차지하고 있고요. 업계에서 표준으로 채택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17건의 국산화 그리고 신규 개발 실적 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반도체 위주에서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로 전방 시장을 확장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첫날을 제외하고는 이틀 연속 주가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질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회사는 1980년에 설립된 후공정 전문 장비업체인데요. 주력 장비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BP입니다. 반도체 패키지 절단과 세척, 건조에서부터 적재까지 처리해주는 장비인데요.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시장 점유율 8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 머신러닝 등 고성능 연산에 주로 사용되는 HBM 메모리 생산에 필요한 장비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이닉스가 HBM3를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HBM 제조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걸 만들 때 필요한 TC 본더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요. 최근 CPU와 GPU 등 FCBGA 패키지를 사용하는 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BP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파운드리 투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신규 팹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거점별 후공정 기업들의 동반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공정 장비 수요 앞으로 최소 3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어제장에는 갭상승 이후 6% 상승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질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반도체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하고 왔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종목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외국인들의 흐름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제도 사실은 뭐 둘 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선택은 SK하이닉스였던 것 같아요. 이런 현상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두 기업 모두 3분기에는 분기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를 할까? 역시 가격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8월부터 11월까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누적 순매수는 1,433만 주고요. 삼성전자는 5,070만 주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는 전고점 대비 40%의 주가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의 기회다. 물론 외국인들은 반대로 외국계 증권사들은 뭐 목표가를 8만 원까지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반대로 주가 자체는 8만 원대를 하향한 이후에 네.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된다는 측면, 뭐 그런 측면 봤을 때는 뭐 평균 판매 단가의 어떤 하락 부분이 환율 상승으로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 또한 4분기에도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한 7%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전고점 대비해서 약
40%의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에 충분한 기회다. 뭐 이전에 다운 사이클 기간 동에도 그 주가의 어떤 하락만큼이 왔을 때는 반등이 나왔다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더 유입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던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몰리고 네. 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7만 원대는 아직은 높다라고 보는 걸까요? 지금 사실 개인들도 7만 원대가 되면 떠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개인이 지난해 11월 이후로 약 1년 만에 11월 초부터 지금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 주식이라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매도가 보이는 이유 역시 실적에 대비한 주가 하락에 더 이상은 참지 못하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017년과 2018년도에 어떤 그런 수준과 좀 비슷한데 그 당시 최고 실적 기록한 이후에 주가는 하락을 했고 반대로 주가가 안 좋은 업황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그때 이후에 3만 원대에서 6만 원까지 반등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 주가 수준은 충분히 저평가 밸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높은 배당률과 금융지보다 높은 배당률과 또한 저평가된 주가 이런 측면들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도 이번에 이재용 회장의 방미를 계기로 해서 파운드리 업장의 어떤 그런 성장성과 또 빈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그런 기대감 또 네. 각종 M&A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 7만 원 밑에서는 저가 매수를 해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도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에서는 6만 원대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출장을 앞두고 뉴 삼성을 대비한 지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까지 현황 짚어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팅크플로우의 강정원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